이명박 정권은 초반부터 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석 달 후인 8월 전례 없는 간첩 사건이 발표됐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원정화 간첩 사건입니다. 그 당시 탈북자 위장 여간첩 검거 소식을 전하며 구멍 뚫린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엄청났습니다. 탈북자로 위장해 난파된 간첩이었던 원정화는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에 보내고 노동당 출신 황장엽 씨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 9월 난파 지령을 받고 임신한 상태에서 2001년 한국에 입국했던 원정화는 탈북자로 신분을 세탁한 뒤 군 장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수집 북한 고위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현재 황준위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 본인과 같은 간첩 사건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2008년 26의 황준위는 총망받는 군인이었다. 3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줄은 그땐 미처 몰랐을 것이다. 우연히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마주한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이랑 하고 싶다. 결혼을. 그때 마음은 사랑이었죠. 황준위는 첫 만남 당시 원정화가 무역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원정화는 황준위보다 8살 많은 나이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답니다. 이어서 황준위는 원정화가 날 사랑하면 정말로 죽일 수 있느냐고 하면서 수면제를 건네던 것이다면서 원정화에게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황준위는 가는 곳마다 수상한 차들이 뒤따라 붙거나 누군가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유난히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의문은 황준위가 국군기무사령부 조사실에 끌려가는 날 풀렸다. 알고 보니 황준위의 여자친구는 간첩 원정화였습니다.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황준위를 간첩 활동의 공범으로 지목했고 그는 하루아침에 육군 장교에서 군사기밀 유출 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된 황준위였습니다. 자백하지 않을 경우 최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라는 조사관 압박에 황준위는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2008년 7월 황대위, 진, 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이유로 국군기무사령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8월 27일에 대한민국 검찰청은 중국에서 보위부 공작원을 만나고 돌아온 원정화를 체포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했다. 이후 원정화와 그녀의 계부가 구속되었다. 원정화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뒤 2013년에 만기 출소했다. 황준위는 대위 진급이 취소되었고 불명예 전역을 당하였다. 징역 3년 6월을 살고 나왔다. 그러나 원정화가 자신에게 지령을 내리는 상부라고 증언했던 원정화의 계부 김동수는 2012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원정화, 그녀는 탈북 전 남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낮에는 사로청 서기로 근무하고 밤에는 금성정치대학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친아버지도 공작원 출신이었으며 자신의 아버지도 난파 작전 중에 사망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태권도와 독침 뿌리기, 오각별 던지기 등 대남 침투를 위한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중국에서 먼저 공작 활동을 시작하면서 탈북자와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 수송시키며 활발히 공작 활동을 펼치다가 한국의 조선족이라는 신분으로 위장해서 임신을 한 상태로 입국했다고 알려졌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와 탈북자 등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원정화의 주장은 거짓말일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원정화가 다닌 금성정치대학은 성인들이 가는 곳으로 원정화가 주장했던 15세 입학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원정화가 15세에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 조직부의 서기직은 실제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상한 것은 그녀는 안보 강연을 하며 북한의 실상을 밝히고 다녔는데 원정화와 그녀의 계부가 통화한 녹취를 들어보면 그녀는 보위사령부가 뭔지도 실사방첩대가 뭔지도 몰라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그녀가 왜 스스로 간첩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온 가족들이 간첩이었다는 등 앞뒤 맞지 않는 말로 점철된 원정화의 진술과 황주미의 군 검찰 진술 영상에서 발견된 의문스러운 부분, 모든 정황은 어떤 걸 가리키고 있을까? 오랜 세월 간첩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고 있는 그녀. 원정화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김연희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말에 회유당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잘 챙겨주겠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물적 증거는 없었고 오직 자백만 있었다고 합니다. 김연희는 대한항공 808기 폭파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당시 115명을 숨지게 한 김연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특별 사면된 뒤 한국에 정착한 공작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정화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의견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원정화 사건은 처음 사건 발표 때부터 조작 혹은 확대 포장된 만들어진 간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단 원정화의 자백 이외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6년부터 원정화를 최초 수사했던 소진만 전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이 간첩을 잡은 게 아니라 만들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했기 때문. 더욱더 놀라운 것은 현재 원정화는 출소 후에 다양한 방송 매체에 출연하며 여러 가지 북한의 이슈에 의견을 내는 간첩 출신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황준위는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원정화를 직접 찾아가 재심을 위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원정화는 대화 거부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녀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범으로 지목해야 할 정도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거물급 간첩이 되어야만 했던 걸까?